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얼마 전에 포스트 봉준호법, 여기에 영화인들이 서명을 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경사가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영화 역사상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과거 사례가 한 차례 있긴 했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봉준호 감독이 거의 모든 걸 다 해낸 이런 셈이라서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포스트 봉준호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 1325명이 서명을 했고요. 저도 서명했습니다. 평론 자격으로 서명을 했어요. 포스트 봉준호법 관련해서 한국 영화가 위기인가? 그리고 포스트 봉준호법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서명을 한 이유는 그 뜻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왜 나오는 건가? 라는 거죠. 이 포스트 봉준호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영화관 측에서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 말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다라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주요 골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화계가 배급과 상영의 겸업을 금해라 라는 거죠. 어떤 한 회사가, 한 기업이 영화를 지금은 제작하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하나의 회사가, 이게 다 가능해진 구조가 됐어요. 뭐 CJ라든지 롯데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겸업을 금지하게 해달라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하죠. 특정 영화가 있었잖아요. 80% 이상을 차지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든지 뭐 겨울왕국,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 물론 기생충 역시 스크린 독과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나면은 스크린이 아예 지배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스크린 상한제를 두자라는 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전용관 같은 걸 만들자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은 뭐 당연히 격하게 저로서는 환영하는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2번은 어지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한국 영화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한국 영화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 영화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들어보시면은 사실은 그렇구나 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 봉준호 감독이라는 위대한 하나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기생충이 충분히 능히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정도를 받을 수 있을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작품상은 사실 저도 예상하진 못했어요. 그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봉준호뿐만이 아니라 박찬욱 감독도 있고, 도덕적인 논란은 각본상 정도를 홍상수 감독이 바로 얼마 전에 베를린에서 도망친 여자로 상을 받기도 했죠.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상을 받는 게 이제는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좋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출품이 될 것 같고, 출품을 될 때마다 또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데에도 저는 공감합니다.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관에 가면은 한국 영화 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영화 최대의 문제점은 자본에 길들여졌다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문제작들, 그리고 진짜 작품성 있었던 작품들, 특히 우리가 늘 얘기하는 2003년, 이때는 정말 대단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살인의 추억뿐만 아니라 뭐 지구를 지켜라라든지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런 영화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보이지 않느냐? 그 이유는 영화계가 자본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화계가 자본에 길들여졌고, 독립예술영화는 자본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예술영화는 정말 자기들만의 작은 집을 지어놓고 살려줘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독립영화는 지금 거의 방치 상태라고 봐야 될 정도예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독립영화 감독님들을 자주 만나 뵙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열악함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본 바들이 있습니다. 상업영화들은 어쩔 수 없이 자본에 길들여지게 되죠. 자본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사실상 감독이 편집권을 갖느냐, 이런 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감독이 편집권을 갖지 못한다.
배급사의 뜻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자본에 길들여지다 보면 많은 돈이 투입되게 되고, 많은 돈이 투입되면은 당연히 투자자도 많고, 제작사, 배급사, 영화관. 계속해서 사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신인 감독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영화가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흥행 공식을 따르게 되죠. 흥행 공식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은 클리셰로 번복될 수밖에 없고, 흔해 터진 오락 영화 하나가 탄생해서 스크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전처럼 좋은 영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의 핵심은 배급과 상영의 겸업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배급과 상영을 금지하자라는 거의 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방법론이 없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들어져서 CJ가 CGV만 하기로 하고 CJ 엔터 배급사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배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배급의 파이는 누가 가져갈까? 그러면 저는 다른 대기업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냥 간판만 다른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영화계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이 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겠지만,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화 배급이란 쉽게 말해 영화의 판권을 극장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관의 판권을 판매하고 2차 시장 판권도 담당하죠. 상영은 당연히 영화관에서 관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배급사가 만든 영화의 판권을 영화관에 배급하면 영화관은 그 영화를 걸어두고 관객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로 인한 수익은 나누는 거죠. 실제로는 복잡한 계약과 조건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배급과 상영을 겸업하면 안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좋은 영화의 경우엔 이미 촬영 마치면 이 바닥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죠. 그런 영화, 상업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는 영화는 배급사가 힘이 세집니다. 영화관은 어떻게든 그 영화를 걸기 위해 배급사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반면 배급사가 애매하거나 별로인 영화를 배급할 때는 영화관에 사정해야겠죠. 이렇듯 영화를 놓고 서로 힘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 겁니다. 당연히 수익 배분율도 차이가 나겠죠. 문제는 배급과 상영을 겸하는 대기업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대기업은 배급사 눈치 그까짓 거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자기들이 배급하는 영화 걸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게다가 자기들이 배급하는 영화를 자기 상영관에 걸면 당연히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판권 설정하느라 싸울 일도 없고 중간에 비용이 들거나 복잡한 계약 조건을 따질 이유도 없죠. 게다가 대기업은 배급사도 대기업이니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중소배급사들은 대기업 영화관들 눈치나 보면서 기어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영화관에 걸면 안 되냐고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97%랍니다. CGV 단독으로 40%는 될 겁니다. 명백한 과점 상태,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입니다. 거길 무시할 배짱이 있나요? 설령 깡이 좋아 배짱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합니까? 밥줄이 끊기는데. 배급과 상영의 겸업 문제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고 2016년에는 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로 영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되었는데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기업, 배급, 상영, 겸업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영화 감독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꺼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투자를 받고 배급하고 상영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상한제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벤져스 80%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총 영화관 그리고 스크린 개수는 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10%밖에 틀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장에다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놔서는 어쩔 수가 없고 요거는 제한을 거는 게 맞죠. 어벤져스 나온다 그러면은 다 피하잖아요. 왜 피하냐면은 스크린 자체를 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 주간에 사람들은 다 볼 게 어벤져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어벤져스를 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00만을 돌파하고 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쭉 떨어지니까 드랍률도 엄청나게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화들이 진입해서 자기들끼리 3파전을 벌여가지고 다 망하고 뭐 이런 경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스크린 상한제를 해야 된다라는데 매우 공감하고,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끼리 3파전을 벌여있다고 생각해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은 이거는 한국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한국영화는 배우가 이렇게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업영화의 입장에서는 검증된 배우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배우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감독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 배우를 또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대로만 유지가 되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매우 훌륭한 배우분들이지만 이 배우들이 몸이 10개가 아닌 이상 나올 수 있는 영화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배우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연기 스타일도 변하고 맡을 수 있는 배역도 변해가지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우들을 수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급해주는 곳이 바로 독립영화계, 예술영화계라는 거예요. 감독들도 새로운 감독들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 상업영화로 와서 기회를 얻고 상업영화를 만들 수 있게,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만들려면 독립영화계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독립영화 출신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민이라든지 이재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배우들을 보려면 독립영화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벌새라는 영화로 이제 김보라 감독이라든지 혹은 뭐 박지호 같은 배우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런 배우들과 그런 감독들이 계속해서 탄생하려면 독립영화의 지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CGV 아트하우스가 독립영화 제작에 손을 뗀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참 안타까웠어요. 다소간의 어떤 손해를 보고 한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CJ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CJ는 1등 기업이잖아요. 그 아트하우스가 그야말로 그런 역할을 하는 유일한 거였는데 요거를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다.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만들어 달라라는 영화계의 어떤 이 호소는 너무나도 맞는 것이고, 그런 전용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 봉준호법에 직접 저도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이런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